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베개 위에 조용히 놓여진 하나의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거나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째서 더 피곤한지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밤마다 무심코 선택한 수면 자세입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하루 6시간, 1년이면 2.000 시간이 넘는 그 시간이 당신의 심장을 누르고 허리를 꺾고 뇌에 산소를 보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만요. 그리고 현재 계신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고 싶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음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나는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8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몸이 저절로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깨어난 것이죠. 눈을 떴을 때 느껴진 건 개운함이 아니라 묘한 두통과 뒷목의 뻐근함, 그리고 무릎 아래의 당김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젯밤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 전엔 전혀 없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내 몸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7시간은 꼭 자요. 하지만 그 다음 대답이 문제죠. 근데도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요. 이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수면의 양이 아닌 질의 문제죠. 여기서 노인의 지혜 하나 나눌게요.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건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몸이 쉬는 기술이야. 그 말이 지금은 너무도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수면 자세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최대 15%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심장을 압박하는 자세로 잘 경우 그 밤 동안 심장은 최소 1.000번 이상 더 뛰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도 수면 어깨를 뜨겁게 달구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는 유전인가, 습관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일부 학자는 어린 시절 수면 자세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수면 자세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지난 겨울 대구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75세 강태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는 아침마다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다 무너진 느낌이라며 고개를 떨구셨죠. 저는 문진 도중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로 주무시나요? 강 어르신은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똑바로 누워 자요. 그래야 몸이 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똑바로 누우면 바른 자세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젊고 척추 디스크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은 줄고 인대는 탄력을 잃고 혈관은 단단해지고 디스크는 더 이상 푹신하지 않습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묘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면 중 우리 몸은 마치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면역세포는 이동하고 간은 해독 작업을 시작하며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정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혈액순환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 하나가 이 흐름을 차단한다면요? 실제로 제가 읽은 한 논문에서는 수면 중 신체를 비트는 자세가 혈류를 최대 27%까지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어깨, 무릎 같은 주요 관절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나는 자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생각,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쯤에서 논쟁적인 주장 하나 얹어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수면 자세보다 수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8시간을 잘 자도 자세가 잘못되면 4시간의 짧은 수면보다 몸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수면 시간과 자세는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라도 엉키면 그 효과는 반감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신의 수면 자세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느 쪽이 눌려 있었는지, 베개의 높이는 어땠는지, 허리에 어떤 느낌이 남아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몸과 대화하는 시작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세는 너의 하루를 담근 육수 같은 거다. 뭘로 우려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법이지. 당시엔 웃으며 넘겼지만 요즘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말 그대로 잘 자는 법은 곧 잘 사는 법과 직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근하게 들리는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를 깔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는 습관을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 자세 아니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40대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배에 따뜻한 전기장판이 깔려있고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면 그 안정감이 꽤 중독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섭게 들립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은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목, 폐, 심장, 그리고 뇌를 동시에 위협하는 네 방향의 공격입니다. 특히 목에 가해지는 압박이 치명적입니다. 얼굴을 한쪽으로 비틀어 눕는 그 상태는 목뼈를 비틀고 목 디스크 사이의 공간을 찌그러뜨립니다. 이 압력이 6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엎드려 자는 분들의 65%가 아침에 뒷목 통증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호흡입니다. 엎드려 누우면 가슴이 바닥에 눌려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흡사 압축된 수건처럼 들숨이 작아지고 이산화탄소는 폐 속에 고입니다. 그 결과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뇌는 밤새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수면 중 무의식적 질식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작은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침대에서 엎드려 자는 자세는 실제로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취하는 본능적 방어 자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엎드려 잔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몸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죠?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박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을 갖고 계셨고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중 산소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그 뒤로 박 어르신은 작은 베개를 다리 사이에 두고 옆으로 눕는 방법을 시작하셨고 2주 후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될 만한 주장 하나 던져볼게요. 어떤 의사들은 사람마다 편한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편하다는 건 익숙하다는 거지 몸에 좋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엎드려 자기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는 자세죠.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TV 광고에서도 매트리스 위에 반드시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몸의 중심이 곧게 정렬된 듯한 착각을 주는 이 자세는 겉보기엔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겐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의 근육은 약해지고 혀와 목 뒤의 연조직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이 모든 조직이 기도를 누르며 기도가 쉽게 좁아집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한밤중 숨이 수십 차례 멈췄다가 다시 터지듯 쉬어지는 증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윤경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이 8시간씩 잘 자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잠이 많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낮에는 항상 졸렸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1시간에 평균 40번이나 숨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과 뇌가 잠시 멈췄다 다시 살아나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한 겁니다. 원인은 바로 천장보기 자세였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뇌가 깊은 잠 상태에 도달하려면 최소 90분 이상의 안정된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호흡 증상은 이 안정감을 박살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눕고 있었지만 뇌는 하루 종일 달린 것처럼 지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논쟁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직도 일부 의료진은 이 자세가 척추 정렬에는 좋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 초기 환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도 있죠. 그러나 60세 이상의 일반인에게는 기도 압박, 혈류 감소, 그리고 심장 부하가 더 큽니다. 단기 효과에 집착해 장기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세는 코골리를 악화시킵니다.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지날 때 목젖과 인두벽을 진동시키는 현상이 더 심해지죠. 코골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 협착의 신호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윤 어르신은 수면 클리닉에서 자세 교정을 받은 뒤 옆으로 눕는 자세로 바꾸셨고 단 3주 만에 오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생기가 돌고 기억력도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웃으셨죠. 이번엔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자세.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던데요. 실제로 일부 의학서에서도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 구조상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젊고 건강한 장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6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심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위산 역류까지 유발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게 되면 심장은 중력의 영향으로 갈비뼈와 폐 사이에 눌리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 병력이 있는 분에게는 매우 위험하죠. 한밤중에 심장이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심장은 지쳐갑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동진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그는 몇 달간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모간이 화끈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위 내시경 결과는 위식도 역류. 그런데 동시에 가슴에 약한 통증과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늘 왼쪽으로 누워 주무셨죠. 자세를 바꾸라고 권해드렸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운 오른쪽 옆 자세로 바꾼 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잡지식 하나 나눌게요. 위는 왼쪽 상복부에, 식도는 그보다 살짝 오른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따라 쉽게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고 그 경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역류가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평소에 가슴 쓰림을 자주 느끼셨다면 자세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몇몇 요가 전문가들은 왼쪽 자세가 림프 순환에 좋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림프계는 대부분 왼쪽으로 모이지만 그건 운동을 할 때 이야기지 수면 중에는 그 순환이 제한적입니다. 소화와 순환을 이유로 왼쪽 자세를 추천하기엔 그 대가가 심장과 위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더 이상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위장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늘 밤부터라도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단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는 분도 많습니다. 몸은 금세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니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자세는 자는 동안 가장 은밀하게 몸을 괴롭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개가 높아야 목이 시원해요. 혹은 머리가 높아야 코골리도 줄고 잠이 잘 와요. 하지만 이런 인식은 그저 익숙함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높은 베개는 잠자리 위에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뼈와 뇌연료에 있습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굽어지면서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비정상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땐 근육이 이를 지탱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이 줄고 쿠션 기능이 약해져 작은 압박도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높은 베개는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 뒤쪽에는 초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이 혈관은 뇌관과 소뇌, 시상 등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부위를 책임집니다. 높은 베개는 이 혈관을 눌러 산소 공급을 줄이고 그 결과로 아침에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정순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2개의 베개를 겹쳐서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심지어 간혹 새벽에 손끝이 저린 느낌도 있었죠. 검진 결과 목 부위 혈류량이 정상보다 40% 가까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낮은 베개로 바꿀 것을 권유드렸고 처음엔 불편하다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일주일 뒤부터는 오히려 예전엔 왜 그걸 그렇게 고집했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침대 유적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77.000년 전 침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침상은 평평한 나무 구조물에 얇은 풀을 깔았던 형태로 오늘날 기준으로는 거의 베개 없음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목은 원래 평평한 상태에서 자도록 진화한 것이죠. 논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베개업체나 고가 매트리스 브랜드는 종종 높은 지지력이 건강을 지킨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너무 높은 지지력은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 두께입니다. 땅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높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몸에 스며듭니다. 단 일주일만 낮은 베개에 적응하면 훨씬 맑고 가벼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제 소개할 마지막 위험 자세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죠.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 자세라고 믿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을 곧게 펴고 이불 속에 들어가 다리를 일자로 뻗은 상태로 자면 마치 정돈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자세는 60세 이후의 몸에겐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뀌는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허리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다리를 곧게 펴면 요추, 즉 허리뼈가 과하게 굽어지며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던 시간이 길었다면 그 긴장 상태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어지죠. 젊을 때는 허리 근육과 디스크가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엔 디스크가 말랑하지 않고 퇴행이 진행되며 신경도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압력에도 통증과 저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리 뒤쪽, 즉 무릎 뒤와 종아리의 정맥 문제도 있습니다. 다리를 곧게 뻗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한 상태에선 종아리 쪽 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죠. 만약 이 혈전이 갑작스레 이동해 심장이나 폐, 뇌혈관을 막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76세 오성태 어르신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는 몇 년간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습관을 고수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아침마다 다리가 저려 몇 걸음 걷기도 힘들어지셨죠. MRI 결과는 허리 디스크 압박, 정맥 검사에서는 소형 혈전이 관찰됐습니다. 저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운 자세를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리 저림도 사라졌고 산책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드릴까요? 중세 유럽에선 다리 꼬고 자기를 금지하는 교회법이 있었다고 해요. 이는 신체 왜곡을 막기 위한 종교적 가르침이었다는데요. 당시에는 체형의 변화가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의학적 이유가 더 큰 거였던 것 같기도 하죠. 한 가지 논쟁적 주장을 덧붙이자면 요가계에서는 척추를 펴는 데엔 일자 자세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면 중엔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척추가 무너지고 그 결과 압박이 생기는 거죠. 수면과 운동은 방식이 다릅니다. 같게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다리 혈류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밤새 지하철처럼 붐비지 않으려면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셔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는 8시간을 자는데 왜 여전히 피곤할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충분히 잤고 자는 동안 깨지도 않았는데 아침이 되면 여전히 몸이 무겁고 두통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문제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밤새 눕는 동안 장기들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막히며 근육이 이완되지 않고 경직된 채로 남습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허리는 뻐근하며 다리는 저리고 기분마저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환자 중에 70세 남성 권영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자고 나면 피곤해서 더 자고 싶습니다. 저는 자세를 점검해보자고 권유했고, 알고 보니 그는 높은 베개를 베고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전형적인 이중 위협 자세로 자고 계셨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고 2주가 지나자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눈 뜨는 순간 허리부터 가볍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여기서 기묘한 잡지식 하나. 뇌는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독소 배출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 이 과정은 반드시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자세가 잘못되어 자주 깨거나 무호흡이 반복되면 이 시스템이 중단되고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 노폐물이 알츠하이머의 씨앗일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자세와 기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다음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 아침에 괜히 예민하거나 혼잣말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날이 많아졌다면 수면 자세를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일부 수면 전문가들은 편안함보다 해부학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무의식 중에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익숙함은 반드시 건강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제는 여러분도 몸의 피로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는 동안의 내 자세, 그 조용한 6시간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이 그 자세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좌우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세로 자야 우리의 심장과 뇌, 허리까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위학적으로도 해부학적으로도 가장 부담이 적고 회복에 최적화된 자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일까요? 심장은 몸의 왼쪽에 살짝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상 심장이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심장이 편안하면 박동수는 안정되고 밤새 몸 곳곳에 혈액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자세가 바로 이 오른쪽 옆으로 자기입니다. 위장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위는 왼쪽 상복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새벽에 가슴 쓰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면 허리뼈가 과하게 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되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화되는 거죠. 여기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지되며 다리 혈관도 눌리지 않아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1세 이경자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허리 통증과 의식도 역류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저는 이 자세를 권했고 처음엔 낯설어서 잠이 안 오더라 하셨지만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통증도 덜하고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쯤에서 잡지식 하나.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오른쪽 옆으로 자는 자세를 바타 순환을 도와주는 이상적인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고대 중국의 양생술서에도 우측의 가 내장기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서양 의학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논쟁적인 주장을 하나 던져볼까요?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자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움직임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자세, 기본 자세는 중요합니다. 밤새 6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유지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발선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은 가볍게 구부리며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는 이 자세, 심장을 쉬게 하고 허리를 살리며 위장을 안정시키는 황금 자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자세로 바꿔보세요. 몸이 보내는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황금 자세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다리 사이에 끼우는 작은 베개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편하라고 끼우는 소품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쿠션 하나가
밤새 우리 몸의 골반 정렬과 혈류 흐름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은 이 베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누워 잘 때 위쪽 다리가 아래 다리 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때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도 비틀림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몇 시간 지속되면 척추와 고관절이 자연스러운 정렬에서 벗어나고 다음날 아침엔 요통이나 골반 통증이 따라옵니다. 이때 다리 사이에 얇고 부드러운 베개 하나만 넣어주면 양쪽 다리가 평행을 유지하고 골반도 중립 상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 측면에서도 효과는 탁월합니다. 다리를 겹치거나 비틀면 무릎 뒤쪽과 사타구니 부위의 주요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종아리에 피가 고이고 아침에 다리가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다리 혈관이 편안히 펼쳐지고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지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73세 장문의 어르신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잔 날은 다리 부종이 훨씬 덜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만성 정맥류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세 하나만으로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된 사례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수면 자세 교정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잡지식 하나. 유럽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레그퍼지 쿠션이라는 제품이 꽤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역시 골반의 틀어짐을 막고 허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도구로 고안된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노년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물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나는 평소 다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 굳이 베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함은 신체가 보내는 후행 신호일 뿐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몸은 틀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넣는 베개는 반드시 크거나 두꺼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건을 말아놓거나 얇은 쿠션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도록 무릎과 발목 사이에 부드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 골반과 다리가 오늘 밤 편안할까? 라는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베개의 높이입니다. 베개는 머리를 받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의 곡선을 유지하고 내려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며 어깨와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너무 높은 베개를 고집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젊은 시절 습관대로 두툼한 베개를 베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목뼈는 생각보다 민감한 구조입니다. 목은 7개의 경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이로 척수와 뇌혈관, 림프절까지 지나는 복잡한 통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높은 베개는 이 통로를 비틀어 긴장시키고 결과적으로 목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단순한 뻐근함이 아니라 신경을 누르면서 팔저림이나 두통, 어지럼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경북 문경에 사는 75세 배옥자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손베개를 2개 겹쳐 자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아침마다 뒷목이 당기며 팔이 저렸죠. 병원에선 단순한 경추염으로 진단됐지만 근본 원인은 수면 자세였습니다. 제가 두께가 얇은 메모리폼 베개로 교체하고 수건으로 목의 시자 곡선을 지지하도록 조언했죠. 2주 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한 달이 지나선 팔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기묘한 잡지식 하나. 일본의 전통 수면 방식인 다카마쿠라는 매우 낮고 단단한 목베개입니다. 심지어 중세 여성들은 이 다카마쿠라 위에서 머리를 고정한 채 잠들며 머리카락의 모양을 유지했다죠. 그 정도로 목을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학술적 논쟁을 얹자면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베개 없이 자는 게 가장 좋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얇은 매트와 수건만으로 자는 것을 권장하는 사례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고령자에게는 베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개인의 목 곡선에 맞는 적정한 높이와 지지력이지 무조건 없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개 선택은 의외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경추의 각도와 어깨 너비, 등 상부의 근육량에 따라 이상적인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베개는 고정된 제품이 아니라 당신의 자세에 따라 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날의 피로도, 허리 상태,
어깨 통증에 따라 베개의 두께와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수면 건강의 시작입니다. 좋은 수면 자세에 이어서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세는 틀림없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세를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단순한 습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세도 반쪽짜리 효과에 그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취침 전 음주입니다. 단 한 잔의 술도 노년기 수면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셔요. 또는 술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술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졸음을 유도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이 몸속에서 분해되며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각성작용을 일으켜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고 수면의 깊이도 얕게 만듭니다. 구미에 사시는 박노식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쯤 소주를 한두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술을 끊어보세요. 그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시 이전엔 누워보세요.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꿈도 덜 꾸고 잠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잡지식 하나.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고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대죠. 렘 수면이 줄면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다음날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단순히 졸린 게 아니라 진짜 회복이 되지 않는 수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밤늦게 물 마시지 않기입니다. 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밤새 화장실을 오가느라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은 잘 자는데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요. 이건 명백히 수면질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논쟁적이지만 나는 탈수될까봐 자기 전에도 물을 많이 마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탈수를 막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엔 땀이 줄고 물의 필요량도 낮아집니다. 오히려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하게 되죠. 정답은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되 취침 전엔 100ml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60%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몸이 체온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더 써야 하고 그만큼 숙면이 방해됩니다. 특히 너무 더운 방에서 자면 땀을 흘리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얕은 잠에 머물게 되죠.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김영준 어르신은 겨울에도 방안을 25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고 하셨죠. 난방을 줄이고 우리가 수면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얼마나 오래 잤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잘 쉬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수면 자세, 수면 습관은 결국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진짜 쉬고 계신가요? 몸이 편안하게 놓일 수 있는 자세, 깊은 호흡이 가능한 환경, 중간에 깨지 않고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수면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매우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베개 높이, 다리 사이의 쿠션, 옆으로 누운 각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어쩌면 노화도 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강명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허리 통증, 소화장애, 아침 두통, 심지어 가벼운 불면증까지.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처음엔 의심이 가득했죠. 그러나 2달 후 강 어르신은 병원을 거의 찾지 않게 되셨고 표정도 환해지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베개 하나가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잡지식 하나 더 드릴까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신체의 압박 부위와 뇌의 자극 반응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과도한 압박을 받을 경우 뇌는 이를 인지하고 미세한 각성을 반복하며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잠든 동안에도 뇌는 끊임없이 몸 상태를 감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논쟁적이지만 주목할 만한 학설이 있습니다. 일부 수면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인은 잠이 적은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이다. 즉,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와 환경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문제란 뜻이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잘 회복되고 있느냐로요. 나를 진짜로 쉬게 해주는 자세, 내 생명을 지키는 밤의 습관, 이것이야말로 약보다 강한 치유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단 하나의 결심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베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수면 자세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몸과 대화하기입니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우리는 매일 밤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침대 위에서조차 내 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허리가 당기지 않는가? 무릎 뒤쪽이 눌리는 느낌은 없는가? 목이 꺾이거나 어깨가 뻐근하지 않은가?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땐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자도 큰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무시하면 곧바로 통증으로 돌아오죠.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대전에서 만난 74세 정혜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오늘 어딜 불편해하는지 알려고 침대에 눕자마자 눈을 감기 전에 온몸을 한번 훑어요. 그는 그렇게 스스로 자세를 조금씩 조정하며 자는 습관을 길렀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볍다며 본인의 건강 비법으로 삼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수면 자세 분석 매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는 동안 몸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고 앱으로 어디가 눌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스마트 기술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침대가 내 몸에 말을 걸어주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건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내 몸이 편안한가, 따뜻한가, 무겁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논쟁적 시선을 나눌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생 이 자세로 자도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도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아니죠. 특히 몸이 변해가는 노년기에는 지금까지의 습관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눈을 감기 전 내 몸을 천천히 스캔해보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불편함이라도 느껴진다면 자세를 살짝 바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고맙다고 속삭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고마움이 내일 아침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는 이미 자세를 바꿔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껏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를 피곤한 하루의 끝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다음 하루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컨디션은 전날 밤의 수면 자세에 의해 예고된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진짜 수면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세라는 주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결심이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밤 바꿔보기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다리 사이에 부드러운 쿠션 하나를 끼워 넣는 것, 높지 않은 베개로 목을 받쳐주고 방 안은 조금 서늘하게 습도도 50%쯤 맞춰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적응해가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78세 이술래 어르신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잠자는 걸 두려워했어요. 자고 나면 더 아프니까. 근데 요즘은 자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같아서요.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밤 여러분의 자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반쯤 자다가도 예전 자세로 돌아가려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적응의 천재입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하면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도 모르게 오래된 통증을 줄이고 약 없이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고가의 의료기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자세 하나가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쉬게 하며 뇌를 맑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조용히 내일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을 끄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음을 배경으로 깔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 영상은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심장을 지키는 하나의 황금 자세, 그리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3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작은 자세 하나, 얇은 베개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이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편안히 잘 자요.